매출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번 그냥 일회성으로 반짝 생겨난 매출, 2번 꾸준하게 누적이 돼서 생겨나는 매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매출에 이름표가 안 붙어 있으니까 초보자들이 볼 때는 다 똑같은 매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유튜브에서 보이는 영상 중에 하나가 상품 하나 올렸는데 그게 운 좋게 노출이 잘 돼서 단기간에 수십 개, 수백 개가 팔렸대요. 또는 이제 막 시작한 초보가 한두 달 만에 몇 천만 원 매출이 생겼대요. 이건 일회성 반짝 매출입니다. 내가 무슨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운이 좋아서 생겨난 매출이에요. 왜 잘 팔렸는지도 모르고 그런 매출을 또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겠죠. 초보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게 이런 일회성 반짝 매출입니다. 내 실력과 노력, 준비 과정이 없이 생겨난 매출은 오히려 독입니다. 꾸준하게 누적이 돼서 생겨나는 매출은 그 준비 과정이 생각보다 깁니다. 하지만 이 준비 과정을 거치고 성과를 한번 만들고 나면 이 상품은 매 시즌마다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상품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낼 줄 알면 두 번째, 세 번째 상품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어떻게 온라인 판매를 해야 진짜로 돈이 벌리는지에 대한 그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온라인 사업을 하시다 보면 결말은 그냥 돈만 쓰고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는 겁니다.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이 딱 맞아서 제로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손해까지 입을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초보자들은 도매국에서 소싱을 해서 이것저것 로켓 그로스로 입고시켜서 팔아보다가 잘 팔리는 상품이 생기면 그때 중국에서 수입해서 판매를 하라는 거예요. 이 방법은 1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셀러들이 많습니다. 그냥 낚싯대를 여러 개 띄워놓고 물고기가 물기만을 기다리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준비를 잘해서 뭔가 노력을 해서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그냥 물고기의 선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고기가 미끼를 물어서 잡으면 다행인데 선택을 못 받으면 그 미끼만 날리는 거예요. 요새는 쿠팡에서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면 그 미끼만 버릴 확률이 더 높아졌어요. 많은 셀러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걸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돼서 처음부터 시장 조사와 상품 소싱 단계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사진 촬영도 하고 상세 페이지에 공을 들여서 판매를 시작합니다.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시장을 노리고 들어온 상품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예전처럼 구매 대행 방식으로 여러 개 낚싯대를 띄워놓고 되는 놈 골라서 키워주는 방식으로는 돈을 못 번다는 얘기예요. 상품 가격부터가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품한테 마케팅이나 광고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상품을 런칭해서 판매를 시작하면 판매량을 빵 띄워가지고 상품 점수를 쌓아서 광고도 잘 돌아가게 하고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게끔 내가 능동적으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상품들은 일주일이 지나도 후기가 10개에서 20개만 쌓여있고 광고비만 의미 없이 소진되고 있겠죠. 후기 작업을 몇 개 하라고 했으니까 10개에서 20개 하고 광고 돌리라고 했으니까 광고 돌리고 요새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줘도 잘 되는 시절이 있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23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상품 후기가 하나도 없어도 매출 최저가 광고를 돌리면 2일에서 3일이 지나면 판매가 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리고 매출 최저가 광고만 돌려도 시즌이 들어오면 광고 수익률이 700에서 800% 나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품 가격과 상세 페이지 자체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마케팅도 0점 조절을 잘 해서 진행해야지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1688 소싱만으로는 경쟁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상품군에 따라서 1688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카테고리가 있긴 하지만 1688에서 수입해서 파는 게 이제는 너무나 쉬워져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가격에서 이기려면 또는 남들보다 더 마진을 챙기려면 중국 현지에서 소싱을 해서 상품 원가 경쟁력을 가져야 돼요. 많은 셀러들이 EU 시장을 많이 가기 시작했고 캔톤페어나 공장 제조가 이제는 허들이 낮아져가지고 내가 다른 셀러들보다 우위에 서려면 온라인 소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단순히 중국 현지 소싱이 가격만 놓고 볼 거는 아니에요. 1688 기성품을 가져다가 팔면 요새는 그런 상품만 노리고 아이템 인원 매칭을 거는 악질 판매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나만의 상품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해졌습니다. 근데 1688 판매자랑 알리왕왕으로 상품을 조금 변경한다거나 OEM 생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잘못하면 내가 주문한 대로 생산이 안 돼서 수천 개 상품이 잘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국 현지에 가서 기존 상품을 조금 리뉴얼 한다거나 나만의 상품을 제작 의뢰하는 것은 10분이면 해결되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해보신 분만 아실 겁니다. 제가 강의도 하고 있고 단톡방이나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수많은 셀러들의 얘기나 상황들을 듣고 보게 되는데 아직도 1년 전, 2년 전에 먹히던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노력을 하지 않고 운이 좋아서 쿠팡 알고리즘을 잘 타서 이렇게 잘 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 상품이 시장의 선택을,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잘 팔리게 되는 개념이 아니라 처음부터 철저하게 시장 조사를 하고 경쟁력 있는 상품 소싱을 해서 소비자가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 버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야 이런 상품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한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수익을 가져다주는 효자 상품이 되는 겁니다. 온라인 판매로 돈을 버는 건 많은 상품으로 벌리는 게 아니라 잘 만들어 놓은 한두 개 상품이 돈을 벌어다 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